예, 7월 18일 목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5%입니다. 자, 7월 달에 트럼프가 시장 조정을 좀 만들고 있죠. 예, 제목이 적은 것처럼 이미 2기 트럼프 당선이 된 것처럼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골라볼 거는 시장의 가장 기본인 부분과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자꾸 따로따로 저는 보고 있어요. 변동성이 자꾸 안 흔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자, 저랑 2년, 3년 뭐 그 정도 되신 분들은 이런 조정을 되게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배는 더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우리가 맞춰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예, 지금도 빠진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근래 최근 보시는 분들 장 안 좋을 때 더 열심히 보세요. 예, 그게 진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자, 하반기는 수학기다 하지만 변동성을 살짝 만들고 있고, 자, 오늘도 실전 투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 이제 많이 해주셨던데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보통 장 끝나고 마감 방송 위주로 올리잖아요. 자, 근데 제가 오전이나 장중에 방송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 가끔 알림 설정은 보이실 텐데 오늘 아침에 장중 방송을 종목 위주로 말씀드렸고,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도 가끔 제가 소식을 올려드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제목에 적은 것처럼 트럼프 2기가 벌써 시작했냐? 벌써 대통령 당선된 것처럼 정시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좀 오바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거기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 어제 나스닥이 우리나라 미리 빠졌지만 빅테크나 AI 반도체가 급락을 했습니다. 좀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될지, 폭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제 예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시장이 망가진 건 또 아니죠. 지금 다우 같은 종목이 또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빅테크나 AI가 좀 빠질 때 딴 쪽으로 돈이 살짝 가는 거죠. 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도 우리가 보안주 보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되게 좋습니다. 이쪽은 괜찮고요. 은행주 같은 거 상승했고요. 자,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심하고, 자, 금투세까지 두드려 맞고 있는 우리나라 투심 약한 우리나라에서 계속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좁고 더 가늘게 가지만 그 사이에서 또 우리가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수급 분석을 더 열심히 하면서 오늘 또 전환함에 빅수급 분석을 할 거예요. 좀 들어주시고, 오늘 AI 반도체 제가 1차 추멸했어요. 1차 추멸했는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바이오 섹터는 견조하게 보시면 돼요.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나스닥을 띄워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년, 3년 말씀드렸는데, 자, 작년부터 초에 바닥치고 연두색 제가 동그라미 꺼놓은 게 미국 나스닥의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AI는 1년, 2년째 가고 있는 거죠. 요때 4월달 SVB 사태, 작년 8월, 9월, 10월달, 우리나라 7월달에 2차전이 슈팅한 이후에 조정 왔어요.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요런 조정을 거치고 5월, 6월, 7월까지 가고 8월, 9월부터 봤잖아. 8월, 9월부터 조정을 좀 염두에 뒀는데 트럼프가 너무 세게 나온 거예요. 트럼프가 너무 세게 나와서 이 변동이 조금 빨리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빠지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걸 조금 3시간 말씀드릴 텐데 이번 조정을 좀 같이 좀 거쳐 가시죠. 여전히 단기 조정으로 봅니다. 자, 시장에는 그렇게 해요. 트럼프 트레이드다. 이거 팔고 저거 사고 저거 팔고 이거 사고. 근데 지금 트레이드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물론 대형주나 주도주는 포트 조정을 잘 하고 있는 상태지만 미국은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도주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근래 막 늦게 들어왔던 서학개미분은 좀 불안하실 수도 있어. 아직 보시는 분 중에서 또 우리 시황과 함께 좀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2016년부터 2020년에 트럼프를 1기를 완전히 겪어봤잖아요. 정말 제가 열심히 투자할 때라서 그 트위터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정말 거친 타노스였습니다. 타노스 아시죠? 그 뭐죠? 그 영화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글로벌 우주적으로 가장 큰 타노스, 그쪽이 사실은 이렇게 트럼프 비유를 했었는데 파워가 엄청 막강하죠. 말을 정말 거칠게 하고, 하지만 또 불확실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실 말하는 게 다 맞지도 않아요. 저 거칠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등락이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사실 이렇게 2기가 벌써 당선된 것처럼 보면 정시, 특히 정시는 이 채권이나 금리보다 빨리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면 봤을 때 이 시장 조정은 수긍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 대선 전으로 봐야 되는데 먼저 정시가 미리 맞은 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봅니다. 정말 요번에 그 주말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정말 그렇던데 고개 한번 돌리면서 생사가 오갔던데 솔직히 암살 리스크가 아직도 있어요. 그 사실 미국 정시에 변수를 할 수 있는데 여전히 트럼프는 그걸 안고 있을 겁니다. 물론 보안도 되게 강화시키겠지만
현재 또 공화당의 전당대회 중이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말에 증시가 더 반응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치적인 변수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나스닥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고점 대비해서 요거는 실물이고 선물까지 포함하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5% 정도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적은 폭은 아니죠. 예전처럼 이렇게 2, 3% 빠지다 반등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그린 서클로 만들어 놓은 그런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어제 실적 발표했던 ASML도 10% 넘게 떨어졌어요. 뒤에 내용 설명드릴 텐데 이 말 때문에 정치인 부분 때 떨어진 게 좀 크다 보시고, M7 나스닥의 빅테크들도 2에서 5%씩 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119불 됐어요. 119불이면 제가 말씀드렸던 밑에 살 수 있는 밴드가 또 보이는 거죠. 자, 여전히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이런 정시 반응이나 보시면 되고, 제가 어제 수요일 날 마감 방송 때 트럼프의 블룸버그 인터뷰 1번부터 9번까지 쭉 하면서 정리해 드렸어요. 그거 보시면 기존되는 흐름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정책도 얘기 드렸고요. 자, 게다가 어제 보시면 또 지금 고령 때문에 말이 많은 바이든 그 대통령이 코로나 재확진됐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런 말 했거든요. 야, 내가 건강상 문제가 다시 생기면 내가 스스로 출마를 재고려할게. 그런 말 한 이후에 코로나 확진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더 이제 트럼프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국면이 돼버렸죠. 자, 그리고 지금 어제 트럼프가 대만 얘기 반도체하고 어제 또 바이든이 중국의 기술 반도체를 규제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반도체, AI 반도체를 때린 거예요. 물론 타겟은 중국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제 뭐 보조금을 때린 거지만, 바이든 보조금을 때린 거지만,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AI 반도체 섹터로 불똥이 튄 거예요. 어제 트럼프 한 말은, 야, 대만 반도체 너무 잘 나가던데 너네들 방위비도 내고 보조금 받는 건 너 많이 받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맞는 말도 아니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든이, 야, 소량이라도 미국의 우리나라 기술에 그 테크 기술이 들어간 제품은 중국에 수출하지 마. 이게 사실 반도체를 겨냥한 얘기였습니다. 그게 사실 이런 FDPR에 대한 적용되는 얘기였는데, 이게 사실 AI 반도체가 그래도 중국의 매출 비중이 있거든요. 어제 실적 발표했던 ASML은 분기의 매출 비중이 중국이 50%나 돼. 그러니까 10몇 프로 빠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좀 봐야 되고, 근데 이게 미국의 기술 패권은 계속됩니다. 계속되죠. 예전부터 그랬던 부분이고, 이제 기업마다 중국 쪽 매출 비중은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줄이고 있는 거 아시죠? 하지만 기술주는 타격 좀 받은 부분이고, 자, 결국은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 받는 거 있죠. 그거는 미국 기술주입니다. 자, 미국 정시, 미국 내수, 미국 경기, 이런 것들은 정시와 떼고 뗄 수가 없는데, 얘들 빅테크가 빠진다는 건 물론 정시는 단기 충격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 때린다는 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하면서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또 중국 매출을 계속 줄이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또 새롭게 칩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렇게 적응되는 과정이거든요. 엔비디아 적어드렸잖아요. 지금 대선 전에 점점 마우스가 이렇게 컨트롤되고 거칠어지면서 양측의 어떤 그 대선전 정신 노이즈로 좀 보는 게 있어요. 자, 결국은 뭐죠? 여기 트럼프가 워낙 막말도 많이 하고 정시도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결국 AI 반도체가 성장이다, 대장이다, 우리가 제일 잘 간다, 주도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2분기 어닝으로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 TSMC 지금 하고 있는데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TSMC가 컨센이 또 기대보다 컨센도 높은데 그거보다 더 나았어요. 그렇게 좀 반응을 보시면 되고, 자, 어닝 시즌이 되면 항상 미국은 뭐죠? 자사주 매입을 금지합니다. 아는 사람 사지 말라 해서 항상 자사주 매입이 미국 증시를 되게 좋게 만드는 그 수급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닝 시즌에 4월도 그랬습니다. 지금 7월도 그렇고 어닝 시즌에 살짝 조정받는 수급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 그래서 뭐 다우가 올라간다. 다우는 30개밖에 없잖아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AI 반도체 기존에 잘 가던 거 빼고 딴 거 다 올랐다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뭘 보느냐? 우리는 여전히 바이오가 제일 좋은 겁니다. 자, 바이오 금리나 수혜다 보면서 바이오를 보안주로 들고 있으면 돼요.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러셀은 어제 빠졌어요. 러셀은 제가 기술적으로 박스 상단이니까 이런 단기 트레이드 매도할 수 있는 타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라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닝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기본은 금리와 어닝인데, 어닝에서 제가 실적을 계속 관리할 거예요. ASML은 나왔는데 중국 비중이 많다 보니까 어제 또 바이든 멘트에 타격 좀 받았고, TSMC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컨콜 좀 봐야 되는데 방송을 찍고 있으니까
끝나고라도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존슨앤존슨 유명한 바이오 헬스케어 미국 대표주잖아요. 실적 좋게 나왔어요. 바이오 좋은 거죠. 자, 혹시나 또 그래도 걱정한 분 계실까봐 확 빠지는 게 아니야, 아마 단기 조정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본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저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있으려 그러면 이 은행주나 IB 금융주들이 신고가 낼 수가 없어요. 금융주가 계속 올라가고 제가 보고 있는 하이리 스프레드 여전히 건전하고요. 앞으로 봐야 되는 실업률에 대한 시함률, 장단기 금리 역전은 제가 계속 과정을 해드릴 거예요. 오히려 또 트럼프가 그렇게 금리를 지금 내리지 마 해도 미국의 시장금리, 금리가 오히려 또 점잖습니다. 정시는 왔다 갔다 해도 채권이나 금리 조금 더 점잖고 더 묵직하거든요. 어제 미국 시장금리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정시 사실 나쁜 면이 아니죠. 자, 여기에서 미국 얘기를 좀 더 드릴 텐데, 자, 지금 작년부터 우리 거쳐왔던 4월 달에 SVB 사태, 그다음 8, 9월 달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발작했던 사태, 얼마 전 4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 4월 달에 떨어졌을 때도 금리가 문제였어요. 작년 9월, 10월 때 금리가 문제였고, 이번 4월 달 금리가 문제였어요. 이번엔 뭐가 문제죠? 금리는 빠졌다니까요. 트럼프가 문제인 거죠. 그때 보면 지금 금리 나기 9월 달 전에 대선 때 봐야 될 부분이 갑자기 트럼프가 부상하면서 정치 변수가 더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트럼프가 정석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말을 거칠게 해요. 제가 조금 그렇게 보는 테슬라의 머스크 CEO랑 비슷하게 성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변동성을 만드는 거예요. 말도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확인하면 되고 금리가 잘 자기 제갈길 가듯이 정시도 변동이 있지만 빠지는 폭이 요때가 지금 12%, 요때는 13%, 요때는 7%였거든요. 그 지금 5% 빠졌다 했잖아요. 제가 끊어온 게 이제 7%대입니다. 7%대인데 17,500 정도 되고 10%까지 빠지면 16,000 중반을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언저리로 봅니다. 연저리 좀 더 빨리 수 있겠네. 그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오늘 제가 추매를 먼저 드린 것도 있어요. 그것도 뒤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조정폭 예상을 지금 4월달, 9월달, 그 다음에 작년 3월 조정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지금 5% 조정받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한 5% 정도 내외는 더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엔비디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우리나라는 그때랑 예전에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1차 추매도 살짝 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작년 3월, 9월, 올해 4월 미국은 3번 정도밖에 조정이 제대로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변동성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 사이에서 어쨌든 우리 다 살아남고 있으니까 기존 여전히 은행과 주도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이 사실은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바이든 기스를 자꾸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올리지 마라 그러고 또 정시를 또 상방 만들어야 되는 바이든의 숙명이 있습니다. 올해 그 대선 전까지 계속 트럼프 방해하는 거야. 사실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트럼프를 좀 봐주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보는 월별 시나리오 8월 9월 달에 살짝 조정을 받고 조심하겠다 했는 게 7월 달 트럼프 부각 때문에 7월 중에 7월 양봉 가다가 7월 과정 중에 단기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보시면 돼요. 뭐 대응하면 되죠. 자, 그래서 트럼프 변수를 말씀드렸는데 자, 대만에 미군이 원래 없어요. 미군 놈들 무슨 방비를 냅니까? 어제 말한 것도 참 웃기긴 한데 어쨌든 뭐 이게 거시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AI 반도체 흔들기가 됐다 보고 여기서 우리는 어닝으로 기준을 잡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이 많이 쫓이는 것 같아. 지금 코로나도 걸려서 바이든이 민주당은 많이 조급한 면이 사실 보여요. 어떻게 보면 새롭게 무리한 정책을 쓸 거라고 저도 봤는데 계속 트럼프는 따라하잖아. 그전에 국경 폐쇄했지 중국 때리는데 같이 또 반도체 때린다면서 뭐 여론이 좋아하니까 중국 때리는 반도체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 지금 바이든은 정신을 상방 만들어야 되는데 9월 10월 조정을 살짝 받고 그 뒤에 올릴 수 있잖아요. 10월달 올라가야 되니까 그전 아마 미리 정치 사이클을 만드는 단기적인 등락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번 과정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 변수에는 결국 그래도 시장은 반응합니다. 적응을 해요. 적응. 처음에 나올 때가 항상 겁이 나고 그러지만 지금 묵직한 금리는 트럼프가 뭐라 하든 자기 갈 길 가고 있잖아요. 9월달 금리 날 거니까. 지금 변동이 큰 정시가 투신 때문에 수급이 좀 흔들리지만 또 정시도 스마트해집니다. 좀 가벼워도 스마트해지고 시장은 결국 정할 거라 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뭐죠? 금리와 어닝입니다. 금리와 어닝. 9월달 금리나 해요. 자, 미국 그 기업들의 어닝 시즌 보면서 실적을 확인할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멘트가 과해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면을 보면서 변수를 좀 감안하겠습니다.
자, 대장 엔비디아의 추세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4월과 유사한 패턴 예상하고 있고, 우리 계획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자, 미국의 3대 미션, 3대 리스크 기준에서 이 정치 변수와 트럼프가 조금 더 부각되는 면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 얘기를 제가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기준 흔들리지 마시고 변수는 조금 감안해 봅시다. 자, 비미국은 크게 변동된 거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아직 떨고 있고요. 자, TSM 실적 나왔기 때문에 4월 달에도 호실적 나왔잖아요. 근데 살짝 빠졌던 적이 있어요. 장이 조정받으면서. 그런 면을 감안해서 실적을 챙겨볼게요. 내용을 발라볼게요. 달러 인덱스와 미국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큰 매크로는 나쁘진 않죠. 자,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심해도 오늘 제가 살짝 추미한 게 우리 AI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를 준비했는데 계속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삼성전자 기준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코스피 3000 외국인의 빅피처 하반기 기간까지 국내외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9만원 못 돌파했지만 떨어져도 또 매수가 들어와요. 자, 외국인이 오늘 삼전을 삽니다. 근데 지금 또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대만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 살짝 밀리고 삼진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애플도 그렇고 지금 서서히 3년 만에 들어오는 IT나 온디바이스, AI PC, AI 폰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레거시 반도체가 바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예전의 조정보다 2분기 실적이나 지금 한국 반도체 우리나라 코스피를 좀 더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삼전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추세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급이나 큰 빅수급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AI 반도체가 예전에 미국 조정받을 때만큼 우리나라 팍팍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하반기 때는 한국 반도체가 든든하다. 한국 반도체가 수출이든 수급이든 이쪽 기대가 크기 때문에 조금 저는 괜찮게 보는 겁니다. 예전보다. 자, 그래서 종목별로 뒤에 포트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일단은 우리 종목 중에 1차 추매를 했어요. 1차 추매. 1분기보다 2분기 어닝을 한국 반도체를 더 기대한다는 얘기 드렸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어쨌든 지금 AI 반도체 출렁거리고 등락 조정이 있을 때 바이오 섹터가 좋지 않습니까? 오늘 뭐 알트호전 출렁거리지만 추세 변동 없어요. 단기름입니다. 한미 금리나 수혜 섹터 제 역할 잘하고 있어요. 우리 주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손대지 말라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세부적으로 볼 게 있어요. 되게 특이한데 잘 들어보세요. 제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보다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 기준상 사면 안 됩니다. 그냥 지수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확 돌파했죠. 이 밑에 꺼놨던 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약해서 안 사는 게 맞아. 우린 터치는 안 하지만 시장은 봐야 되잖아요. 그 코스닥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 어제 맞았죠. 2차전 계속 맞고 있었잖아요. 엔터게인 그 외 전부 다 안 좋다는 얘기야. 짧은 테마 빼고. 자, 그래서 저가변 이탈 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사실 이번에 반대 매매는 좀 크게 걱정 안 했거든요. 왜? 대형 주주로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데나 예전에 아직도 2차전지 개인 신용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고 예상보다 더 떨어지면 신용 반대 매매 나오면서 개인이 털리고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지나고 나면 그게 바닥이 될 수 있지만 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저는 기초적으로 고점 대비했을 때 30% 하락할 때 나옵니다. 보통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장 마지막 끝날 때 나올 텐데 여기 반도체 소부장이나 2차전지 등에서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나올 리는 없어요. 그게 나올 리는 없으니까 코스닥 종목 중에 봐주면 되는데, 또 오늘 특이한 게 뭐냐면 반도체 소부장 어제 때렸잖아요. 이제 빅수급 비중 축소한다면서 그저께 2차전지 때렸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과 2차전지에 저점 매수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느냐?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그게 제가 외국인 띄엄띄엄 매수라 했잖아요. 자, 그거는 뭐냐면 얘들이 안 사주고 나도 분명 더 떨어질 텐데, 물론 사도 주가는 더 빠졌지만 코스닥 지수 역할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 신용을 리스크 관찰하는 와중에 오늘 살짝 사주네, 양봉이 났네 정도 보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 신용을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살짝 저는 느껴볼 건 뭐냐면 띄엄띄엄 사면서 2차전지 다음 사이클이 뭐 내년에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사는 건 아닌데 그런 흐름으로 얘들은 장기 시결로 저는 본다 봐요. 자, 외국인 수급 보는 측면에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2차전지 사는 건 아니에요. 시장 대비 참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30% 이상 빠지게 되면 코스닥 변동성 이전이 살아있고 오늘 외국인이 샀다 하지만 개인들의 시종이 틀릴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과 2차 전지의 종목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터치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시용 매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뭐 털리고 팔리고 하겠지만 딴 것들 갖고 있는 거 멀쩡한 걸 팔아서 빠지는 걸 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알테오니지든 뭐든 잘 가던 우리 잘 받치고 있는 종목들에 개인들의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변동성이에요. 코스닥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시종 매매 리스크와 혹시 멀쩡한 것도 좀 단기적으로 팔아서 밑에 메꿀 수 있는 개인의 수급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닥은 좀 보는 세밀한 면이죠. 자, 그리고 어제 보시면 그 원전은 엄청 크게 수주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안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엄봉 크게 맞으면서 확확 다 빠질 거예요. 이쪽에 올릴 수 있는 빅수구이 아닙니다. 단타 다치는 거야. 단타지 마시는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개인 예탁금 56조 그냥 가두리. 자, 신용장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보면 되고요. 자, 환율은 어제 살짝 좀 빠졌죠. 달러 인덱스 때문에. 자, 오늘 제가 미국과 우리나라 수급 분석, 트럼프에 대한 나스닥 조정폭의 예상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자, 변동성입니다. 작년 우리가 3월이든 7, 8월이든 뭐든 살짝 단기 조정에 대한 그 했지만 큰 흐름 자체가 꺾인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변동성은 불확실성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거 다 맞출 수 없어요. 트럼프 트레이드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단기 조정으로 보시고 항상 그랬듯이 우리 투자 매매 대응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세요. 자, 두 번째 종목 얘기는 또 파트 2에 말씀드리겠습니다.